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AI 때문에 설계사라는 직업이 위태롭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정확하게 2년 전에 했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혹은 방송에서 AI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2년 전에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도배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내용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와, 이건 내용을 보니까 참 위태롭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네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의 기반을 좀 보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이게 기본적인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챗 GPT, 제미나이 이런 건데, 그럼 과연 AI 때문에 설계사라는 직업이 위태로운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 AI가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와이프 친구분이 그 글로벌 기업에 다녀요.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데 전 세계에서 각 기업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취합을 해가지고 회사에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이기 때문에 부서가 한 300명이 된대요. 이번에 다 잘렸어요. 이분도 잘렸어. 이분 잘렸는데 그 왜 그러냐면 AI 때문이에요. 자료 수집하는 거는 AI를 솔직히 따라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한테 시켜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뉴스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체크를 해보고 그거를 레포트를 만들어 보셔, 이렇게 해버리면은 방대한 양의 뉴스 기사를 다 체크를 하면서 핵심과 포인트를 찝어서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전에 사람이 했는데 지금 AI가 나오고서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잘렸어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하던 거를 보통 대부분 다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AI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도 AI가 나, 이런 부분은 AI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 보험 시장도 와, 다른 데서 그러면 우리도 위협받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보험의 특성을 알아보셔야 돼요. 보험은 자발적 상품이 아니라 비자발적 상품이에요. 즉,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죽겠다 해가지고 보험을 찾아보는 형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너 보험 하나 해, 보험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권유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니, 보험이 뭐예요? 위험을 보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 미래 위험을 지금 내가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잡아봐요. 여러분, 나이 들면 늙잖아요. 그럼 노후 준비해야 되고, 사람은 물리적으로 죽잖아요. 그럼 내 자녀나 내 가족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한 0.1%나 진짜 많아야 1% 될걸요? 없어요. 거의 없어. 그리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못해요. 더. 왜냐면 지금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노후 준비면 사망 준비하는 게 쉽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후 준비나 사망은 돈이 없다고 못 준비할까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 같은 보험 설계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250만 원 벌면은 5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25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250 가지고도 매달 부족한데 무슨 노후 준비니 막 30년 40년에 찾아 쓰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설득 작업을 해야 돼. 그거 포함해서 건강보험은 니즈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나 건강보험 하나 이렇게 해놔야지 하지만,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야. 수술했을 때, 수술 날짜 잡히고 진단받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이미 다 일이 벌어지고 막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니즈가 확 생겨요. 근데 그때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얘기를 해도 안 하다가 니즈가 확 생겼는데, 그거 AI 아무리 뒤져봐야 거의 가입 못해요. 이미 안 걸렸는데 무슨 보험 가입을 해요? 물론 몇 개의 상품들이 그걸 가입시킬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좀 작거나 조건이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보험회사에서는 모랄이라 그래요. 뭐냐면 돈을 받을 걸 예고된 거를 가입시키는 거를 모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랄의 형태는 보험회사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니면서 고객님들한테 통화를 해가면서 이거 하나 하셔야 된다,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얼마를 받는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객님들이 이제 손살에 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지금 내가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검색을 해야 되고 내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야지만 이런 걸 활용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좋은 보험 가입하겠다 시청자분들, 일반인분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물론 유튜브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1% 미만이에요. 99% 이상은 전부 다 설계사의 권유 형태로 가입을 시키는데, 이 패턴은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동일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이 뇌 구조상 지금 현재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미래의 내 위험,
내 노후 준비, 사망, 자녀가 성장했을 때 이런 걸 잘 준비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보통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고, 왜냐면 자기도 교육비 부모님이 준비 안 해도 어떻게든 다 됐고, 내가 지금 늙었지만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밥은 먹고 살게 또 돼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내가 어떻게 살아났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 AI로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고 우리가 뭐 진짜 위협받고 뭐 자리가 줄어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에는 거의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험 설계사가 많이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사실 AI뿐만 아니라요, 1200%를 분급 수수료, 금감을 해서 영업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또 뭐 AI까지 있다 쳐요. 왜 설계사들이 그 전보다도 1년에 막 2만 명, 많게는 4만 명씩 더 늘어날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보험회사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비전과 방법과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물론 낙오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많이 오시는 거고, 또 무자본 창업이기도 하고 교육도 다 해드리니까 이렇게 오시는 건데, 우리 보험업종은 특이한 게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럼 매출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보험업계가 안 좋다, 제재사항이 많다 그러면 신기하게 보험 설계를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이거는 또 챗GPT를 한번 쳐보세요. 보험 설계사가 왜 늘어나는 이유, 거기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AI는 정말 사실 우리한테 위협적이거나 위태로운 게 아니라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갑냐면 AI로 설계사들도 다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지점장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물어봐도 돼요. 설계사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AI한테 물어보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 고객님들한테 계약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뭐 쳐보세요. 그러면 AI가 되게 핵심적인 거를 잘 짚어주더라고. 2월 5일 날 제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 100명이 들어오셨고 약 35명이 다음 달까지 입사를 확정을 지어주셨어요. 제가 역대 사업 설명한 거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 설계사님들이 저희 입사를 확정해 주셨는데, 이게 AI 덕분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업 설명회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어떻게 잡지? 포인트는 뭐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AI한테 물어봤어요. 보험회사 사업 설명회 잘하는 방법 알려줘.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수익 구조를 설명해라, 그 다음에 성장 구조를 설명해라, 타회사의 차이점을 설명해라. 이 세 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어요. 수익 구조, 성장 구조, 타회사의 차별점, 이걸 세 개를 하니까 확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기초 지식이 있고 내가 뭘 좀 할 줄 아는데 AI의 도움까지 받으면 그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레벨 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라면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구조고, 신인분들은 아직 이제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좀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교육을 듣고 AI를 사용하면 그건 되게 이제 좋은 방식인 거고, 일반 고객들이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설계사를 제쳐놓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성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도 현재 다이렉트라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건강보험을 다 판매를 하는데 가입률이 0.01%래요. 왜 그러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또 보험이 보다 보면은 공부할 양이 생각보다 많거든. 좋은 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그러다가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차라리 돈 조금 더 주고 설계사 시키는 게 낫겠다. 왜냐면 나중에 설계사가 또 책임까지 물릴 수가 있거든. AI는 책임 안 져요. 챗GPT가 잘못 가입시켜줬다 그래가지고 책임 절대 져주지 않아요. 다만 설계사는 구상권 제도도 있고 책임지기 때문에 설계사한테 하는 일이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AI가 설계사 직업을 좀 위협한다, 위태롭게 느낀다는 거는 시기상조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기가 좀 돼 있고 영업 좀 하시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더 잘 되면 더 잘 됐지, AI 때문에 우리가 좀 위태로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